안녕하세요. 한국스마트스쿨협회 정상덕 이사입니다. 오늘은 국가시험에서 시험 잘 보는 방법, 그리고 각종 줄임말과 특수 약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강의를 듣고 하는 것이 한글 숙기 국가 자격 시험에서 시험을 또 보셔가지고 또 합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그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 방법은 사실 앙도가 없죠. 열심히 하는 것밖에. 그런데 열심히 하지만 또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가 또 어떤 합격에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또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바탕 삼아서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그거를 적절히 내 걸로 만드는 노력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속교사 1급 또 2급, 3급에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 1년에 국가시험은 2번 보는데 복수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급, 2급, 3급을 동시에 합격하는 분들이 한 번 시험 볼 때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만 한두 분 정도는 나오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이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또 체력적인 부분도 뒷받침이 돼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번에 합격하시는 것도 좋지만 한 급수라도 내가 목표한 바를 합격했을 때 그것이 더 큰 성취감이 있다고도 봅니다. 여러분들 그런 점에서 한번 저하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보통 제가 여기에 시험 3개월 전이라고 했는데 시험이 1년에 2번 있어요. 근데 시험을 한 번 보고 나면 보통 한 달 정도는 약간 그 시험에 준비하고 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기운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서 보통 한 달, 2달, 어떤 분은 2~3달 그냥 흔히 말하는 어영부영 지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내셔가지고는 또 다음 시험에 또 실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일주일 정도만 그런 좀 그동안 열심히 했던 거 좀 약간 나른하게 하면서 풀고 바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하는 것은 그래도 그 시험을 접수하기 전에 다음 시험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일반적인 수험생 입장에서 한번 3개월 전으로 해봤습니다. 3개월 전 따지면 90일이 되겠죠. D-Day 90일.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 당일에 또 가서 봐서는 연습이 부족했구나. 만족하는 사람은 100이면 100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항상 아쉽고 부족한 생각이죠. 그렇지만 그런 부족한 생각을 최소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공개하고자 합니다. 3개월 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상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급이 몇 자예요? 1급이 상급 연설체가 270자, 논설체가 240자죠. 그러면 3개월 전에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250자 이상은 그 90% 정도 나올 수 있어야 어떤 상급을 안정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2급을 한번 열심히 해서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자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험 전에 최소한도 그 시험 목표치에 2급 같으면 300자인데 최소한도 280자, 좀 늦추자면 270자, 보통 2~30자 정도 수준의 속도는 최소한 그 도착에 있어야 그 부분이 가능하거든요. 또 1급은 330자인데 이 330자 하려면 최소한 현재 300자 정도는 속도에 도달해 있어야 어느 정도 안정된 그 상황에서 급수 도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너무 터무니없이 경험 삼아 보겠다 해가지고 지금 상급이 270자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한 200자 한다. 물론 열심히 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런 자기 자신하고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거든요. 이 뭐 한글 속기 국가 자격 시험도 그렇고 다른 시험도 그렇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남의 탓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의 약속, 나하고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이런 국가시험, 뭐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고 이기는 거지 남을 이겨서 이 자격시험을 합격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어떤 그동안의 라이프 스타일, 자기가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에 따라서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성해 봤는데요. 그래서 급수를 자기가 시험을 한 번도 안 쳐봤다 그러면 상급이 지금 목표해서 내가 한 250자 또는 240자 정도 된다면 2급이 300자를 그랬죠. 그러면 두 개의 급수를 목표로 해서 한번 그 연습해 보자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내가 상급하고 2급을 목표로 한다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급수가 두 개 결정이 됐죠. 그러면 지금 내가 몇 자니까 뭐 240자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뭐 또는 2주일에 10자씩 올려서 그럼 90일이면 뭐 20일씩 잡고 보통 4번 그러면 40자 올라가겠죠. 그러면 240자면 280자 또 상태가 좋으면 뭐 290자 300자까지도 가겠죠. 그래서 평균 15일에서 20일 사이에 10자씩 올려서 연습이 가능하다. 또 그렇게 해서 90% 이상 어떤 점수가 나온다 하는 걸 목표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러면 최소한 보름에 10자씩 올리는 거 목표로 한번 스케줄표를 작성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D-Day 3개월에 90일 전에 내가 240자면 15일 단위로 뭐 10자씩 올린다든지 해서 그걸 올려가면 나름대로 그 목표에 가겠죠. 근데 이렇게 목표만 잡았다고 또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상급, 2급을 목표로 해서 이제 그 자수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어떤 그 몇 자씩 올려야 되겠다는 그 목표까지 정해지면 현재 그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원이 있다면 뭐 학원은 온라인이든 뭐 실제 오프 학원이든 혼자 공부도 가능하지만 혼자 공부하는 것은 또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전문 기관에 교육을 등록하셔서 배우시는데 그렇게 어떤 자기의 목표 또 자기의 연습 스케줄 그래서 그거를 딱 감안해서 연습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그 유의하셔야 될 게 나는 뭐 흔히 말해서 실업자다. 시간이 많다. 그래서 아침에 해도 되고 저녁에 해도 되고 또 밤에 해도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일주일에 뭐 주말밖에 없어. 그렇게 사전에 너무 어떤 여유 있게 하지 말라는 거죠. 시간이 없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이 많다고 또 합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주어진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하고의 싸움이다. 자기가 어떤 그 목표한 바를 하면 그것이 성취감이 돼서 또 다른 또 성취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 분은 없는 분대로 또 있으면 있는 대로 자기에 적합한 너무 욕심내서 계획을 세우지 말고 자기가 충분히 좀 노력하면 어떤 따라갈 수 있는 계획 그런 스케줄표를 작성해서 학원에 어떤 등록해서 그 어떤 선생님하고 어떤 그 상담을 해야 되겠죠. 상담해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나는 하루에 공부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상담을 통해서 하시면 되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공부하는 과정에서 나는 뭐 연설체는 잘해. 근데 논설체는 어떤 뭐 80%밖에 안 돼. 약해. 또 어떤 분은 나는 그 독타는 잘 치는데
약자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다 독타로 치고 있어. 이런 그 자기의 장단점이 누구한테 얘기하지는 않더라도 본인이 누구보다도 잘 알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 시험 시간이 5분인데 흔히 이제 러닝타임이라고 하지만 그 한 1분, 2분 넘어가면 손이 막 허공을 맴도는 것 같아. 그래서 분명히 속도를 따라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손이 안 따라가. 이런 지구력. 여러분들이 그 마라톤은 아니지만 뭐 1000m든 2000m든 그런 달리기를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면 다리가 막 안 떼어지는 그런 느낌이 속기 연습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구력이 없어서 내가 속도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 다양한 자기의 장단점, 장점보다는 단점에 맞겠죠.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그 부분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그 담당 선생님은 어떻게 그런 공부를 할 건지 그런 시간적인 스케줄표도 하지만 본인에 맞는 공부 방법을 자기가 뭐 연습해왔던 방법이 잘못됐다 그러면 바꿔서 그 선생님과 상의하고 해서 좋은 방법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4개월 전에 한 3개월 전에 미리 다 준비를 하셔야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 없이 그냥 가서 시간 많으니까 뭐 공부한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개월 전에 급수를 결정하고 또 자기가 교육기관을 정하고 또 자기의 약점을 파악해서 약점은 어떻게 그 보완하고 장점은 어떻게 또 할 건지 그런 부분에서 어떤 공부 방법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또 준비하셔야 될 게 제가 항상 이제 속기를 배우시는 분들에게는 신문을 보시라. 특히 종이 신문을. 근데 제가 그 우연찮게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비서협회 이제 회장님이셨는데 그 비서들이 이제 어떤 CEO들하고의 어떤 업무 협의 또 그런 것을 어떤 그 서포트 해주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 대화가 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갓 그 대학 졸업해서 이 어떤 그 시사 용어나 회사 용어 이런 걸 잘 모르게 되면 대화가 되지 않고 어떤 얘기를 하면 바로 어떤 의도인지 알아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항상 고민이었고 또 취업 과정에서 또 퇴짜를 맞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한 달 정도를 그런 훈련을 했는데 어떤 훈련을 했는가 하면은 신문 사설을 타자를 치지 말고 수기로 펜으로 써서 그거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써가지고 온 것을 써가지고 오면은 자기가 찬찬히 읽어보고 또 의미도 또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어떤 그 10명이 토론을 그 주제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달 정도 했더니 굉장히 그 어떤 시사성도 밝아지고 어떤 CEO하고 대화 때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됐더라는 그래서 취업도 잘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속기사는 지금 시험 과목이 논설제이지 않습니까? 논설제는 신문 사설, 이런 칼럼 이런 걸 계속해서 공부하는데 이걸 단순히 어떤 치는데 속기 연습하는데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 좋은 교재이고 또 남이 쉽게 구할 수 없는 어떤 공부인데 우리는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소모품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떤 공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인터넷에서 어떤 신문 기사도 사설도 볼 수 있지만 이 종이 신문을 봐야 이 전면적으로 다 봅니다. 거기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스포츠, 국제, 뭐 요즘 뭐 주식, 부동산 모든 부분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흐름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다 한번 쳐보시라 그게 아니고 연습은 신문 사설이나 또는 칼럼 이 정도 연습하시는데 다른 것은 신문 제목 정도라도 계속 보시다 보면 또 신조어라든지 또 에레어랄지 또 새로운 기구의 탄생 그런 부분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콩나물에 물 주듯이 그런 부분이 자꾸 보다 보면 나의 걸로 체화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속기사는 이 신문을 꼭 보시라고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데 또 속기사는 시험 과목에 또 논설체가 있으니까 연습을 하시는데 이런 지면신문은 굉장히 그 어떤 교재보다도 좋은 교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신문을 잘 보시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회에서 어떤 뛰어난 인재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속기 연습 때는 신문 사설을 보는데 그거를 연습을 꼭 하시라는 거. 그래서 이 연습한다는 게 단순히 보고 끝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보고 속기, 듣고 속기, 흔히 뭐 보고치기, 듣고치기 하는데 그런 어떤 1차원적인 내기보다는 우리가 속기를 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그 어떤 기록한 데에서 보고 속기라고 하기도 하고 듣고 속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문 사설을 보고 속기라고 하는데 신문 사설이 어떤 사람은 5분도 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빨리 치는 사람 3분도 걸리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마치 듣고 속기 하듯이 실시간 속기 하듯이 그 속기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보고 속기 한다고 뭐 한자 치고 뭐 딴 데 전화 통화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집중해서 내가 마치 듣고 속기 하듯이 속기를 하면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치면서 손이 안 들어갔던 부분 또는 약자가 있는데 생각이 안 났던 부분 또 이건 치긴 쳤지만 에레어라서 또는 신조어라서 잘 몰랐던 거 이런 것을 법문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모르는 용어는 찾아보고 메모도 하고 또 손이 안 들어갔던 부분 또 약자가 필요한 부분은 따로 노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흔히 오답 노트라고 하는데 그 오답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이제 차곡차곡 모이면 계속 연습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거, 내일 거, 모레 거 하게 되면 굉장한 양이 모이게 돼요.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하시는데 우리가 시험이 5분이니까 5분 50초, 6분 정도 되는 어떤 시간으로 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오답 노트를 만들고 그러면 그렇게 한번 이제 처음에 보고속기 하듯이 하고 그다음에 법문 과정을 통해서 그 뜻과 모르는 단어 또 잘 안 치는 단어 연습이 됐죠. 그다음에 그걸 또 한번 듣고 속기 하듯이 또 한번 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고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져요. 그렇게 연습을 해야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장소에 가서도 정확히 할 수 있죠. 속기는 신속성이 담보되는 정확성이 있을 때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이 여러분들 실무에 가서도 엄청난 도움이 되고 국가 자격시험은 사실 이렇게 하면 엄청 쉬워집니다. 그런 연습을 꼭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회의록 같은 경우에도 국회 회의록이 거의 많지만 요즘은 대통령 또는 각 장관, 국무총리실에 가면 이런 연설체 이런 것이 다 바로바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복사해서 연습을 하시는데 이것도 보고속기 아까 그 신문 사설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마치 듣고 속기처럼 속기하고 법문 과정을 거쳐서 그걸 또 오답 노트를 만들고 다시 한번 쳐보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주제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논설체와 회의록을 항상 이렇게 그 어떤 보고 속기를 통해서 나의 실력을 정제시키고 또 단련시키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속 이 시간에 맞춤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는데 맞춤법, 에레어랄지 줄임말이랄지 또는 신조 이런 걸 잘 모르면 저렇게 속기를 못하죠. 그래서 이런 맞춤법에 맞는 표현. 그래서 맞춤법을 뭐 어떤 하루에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정한 시간 10분이든 20분이든 어떤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계속 확인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정확한 속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법도 어느 뭐 한 번에 보는 게 아니고 이것도 지속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매일매일 들어가셔서 연습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어떤 신문의 사설 또 회의록에 이런 맞춤법에 맞춘 표현으로 다 돼 있죠. 그런 걸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은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공부를 하는데 공부에 집중을 안 하면 또 아무 의미가 없겠죠. 신문 사설 한 줄 치고 뭐 전화하고 한 줄 치고 톡하고 한 줄 치고 어떤 밖에 나갔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다고 시간을 또 많이 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공부했던 경험을 보면 보통 3시간, 뭐 많으면 한 4시간 그 정도 딱 집중해서 한다면 어떤 최고의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공부한다면 다 꺼놓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스마트폰이 그 자기도 모르는 계속 그 어떤 컴퓨터가 되다 보니까 어떤 각종 알림이 오면 사람이 신경이 쓰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만큼은 자기가 미리 공지를 해서 이 시간은 피해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무음으로 한다든지 아예 꺼놓고 아예 스마트폰을 공부 시간을 보지 않겠다. 그런 어떤 또 나름대로 목표를 정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시간에서 4시간 그 정도 하시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연습 리스트, 아까 그 오답 노트, 뭐 그 논설체든 또는 연설체든 그런 오답 노트를 만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재를 배웠잖아요. 1권, 2권 쭉 배우셨는데 그 교재를 정리하면 얼마 안 됩니다. 그걸 교육 프로그램에서 내가 불러와서 내 속도에 맞게 내가 240자다 하면 240자에 맞게 맞춰서 내가 거의 100% 칠 수 있는 빠듯한 속도로 이걸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매일 연습을 하실 수 있게 그거를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고 또 오답 노트는 당연히 정리돼서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지구력 말씀드렸는데 지구력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지구력이 되려면 속도도 상당히 앞서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근력, 뭐 힘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버틸 수 있는 연습량이 어떤 내공이 쌓여야 되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 키보드에서 바식을 하는데 바식은 이제 지렛대 원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 키가 지렛대 중심축과 가깝기 때문에 그 부분 누를 때는 약간 좀 뻐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 연습을 통해서 지구력 연습을 또 할 수가 있다. 지구력 연습을 1, 2, 3, 4 또는 100단위, 1000단위에서 최소한도 3번에서 5번, 그러니까 3분에서 5분 정도 또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이런 걸 연습하시면 그 처음에는 굉장히 빠듯하죠. 근데 숫자 연습을 하고 일반 그 한글을 치면 훨씬 손가락이 편해집니다.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보면 태권도를 배울 때 모래주머니를 차고 연습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모래주머니를 차고 연습하다가 모래주머니를 빼고 연습하면 발이 날아가죠. 그런 것처럼 하드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연습을 가볍게 하면 훨씬 몸이 최선의 상태가 됩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속기에서도 원용해서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게 이렇게 이제 보고 속기가 그러면 연습의 전부냐? 그건 아니죠. 이제 듣고 속기를 하셔야 되겠죠. 듣고 속기는 이런 그 자기가 사전에 연습하고 보고 속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듣고 속기를 하는데 흔히 그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할 때 듣고 속기만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오늘 5분 파일을 뭐 10개를 했다든지 20개를 했다든지 이런 자랑을 하는데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집에서 운동을 할 때 뭐 아령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령을 아무리 가볍다고 한 번에 100개 할 수는 없어요. 그걸 뭐 예를 들어서 몇 세트 하는 그런 용어가 있지만 예를 10개씩 뭐 3회를 한다든지 처음에 힘들면 5개씩 뭐 2회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연습으로 하셔야 되는데 듣고 속기를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손가락 또 허리 이런 것이 다 망가집니다. 자세가 흐트러져요. 그러면 연습을 아니 하면 못하죠. 그래서 이 연습을 처음에 할 때 5분 뭐 10분 이 파일을 막 2개, 3개 연속해서 듣고 연습하고 나는 연습했어 이렇게 끝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요. 이것도 아까 제가 듣고 속기 한 것처럼 한 파일을
듣고 속기를 했어요. 그러면 채점에 요즘은 자동 채점 프로그램이 다 이제 있기 때문에 내가 뭐 85점이다 또는 90점이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보시면 자기가 틀린 글자가 뭐 나오고 또 몇 자가 틀리고 뭐 첨자가 뭐가 있고 다 나와요. 그럼 그거를 오답 노트 정리하듯이 다시 합니다. 그 다음에 오답 노트를 정리하고 부분 연습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파일을 속기하는 겁니다. 듣고 속기를. 그러면 그 한 파일에 대해서 3번의 연습 형태가 되죠. 아까 그 회의록이든 또는 그 신문 사설을 보고 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연습체를 연습했으면 그 다음에 논설체도 그 같은 방법으로 한번 속기하고 그 다음에 이거 논술체는 내용이 어려워서 뭐 80점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면 왜 80점인지 그 오답 노트를 해서 오답 노트를 다시 한번 연습하고 이거를 다시 처음부터 쳐보면 훨씬 좋아지죠.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일을 뭐 하여튼 많으면 뭐 한 4개 이 정도 연습해서 딱 끝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의욕만 가지고 막 그 듣고 속기에 매달리다 보면 굉장히 나중에 역효과가 있다는 거 본인이 아마 느껴봤을 거고 저도 연습 과정에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속기 연습만 막 하다 보면 막 글씨가 날리게 되고 나중에 특히 수필 속기 같은 경우에는 법문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정확한 길이, 모양, 이치 이런 것이 기록돼야 되는데 이게 손으로 계속 쓰다 보니까 지치게 되죠. 그러면 형식적으로 하게 되고 나중에 한글로 법문이 안 되면 낙서에 불과하죠. 컴퓨터 속기도 계속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손가락이 눌러지지가 않죠. 그러면 연습 효과가 없는 것처럼 하나하나 차분히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개월째가 되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면 시험장과 동일한 환경. 시험장이 어떻죠? 학교에서 시험을 보죠.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공부할 때는 어떤 이어폰을 끼고 또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연습을 하죠. 그러면 너무 잘 들리죠. 근데 시험장은 어때요? 스피커를 통해서 음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스피커에 나오는 음성을 듣고 할 때 소리를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해봤을 텐데 집에서 혼자는 잘해요. 근데 현장에 가서 시험장에 가서 하면 이게 스피커에서 나오는 말이 저게 무슨 말인지 바로 귀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과 같은 환경에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어떤 교육기관에 가시면 그런 시험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스피커를 틀어놓고 연습을 그렇게 합니다. 본인이 개인이 연습할 때는 이어폰 끼고도 하지만 실제 시험장이라는 환경 이거를 놓고 시험을 보셔야만이 자기가 이 기간제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속기하시는 선배들 또 잘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어떤 말이 끝나면 손이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손이 뒤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컴퓨터에서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처리할 때 버퍼링 한다 그러죠. 우리 머리에서 버퍼링 되는 과정을 손이 하나씩 그 뒤에 나오는 그런 형태를 속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그 스피커를 통해서 하는 연습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 그런 환경에서 갖추고 보셔야만이 실수를 안 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현장에 가면 시험장에 가면 책상 의자가 높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교실이 또 좌석이 그 가까워서 삼각대를 놓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방석을 준비한다든지 미리 해가지고 시험장 정보를 미리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자기가 접수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삼각다리를 어떤 그 가지고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정한 높이에서 연습해야지 내가 연습할 때마다 집에서 연습할 때 또는 학원에 가서 연습할 때 또 시험장에 가서 시험 볼 때 각각 틀리면 그건 안 되겠죠. 그건 스스로 망치는 길이죠. 그래서 시험은 항상 동일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동일한 환경에 내가 적응할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삼각다리는 그러한 높이를 일정히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응시 급수, 물론 자기 속도에 따라서 계속하지만 실제 이제 마지막 어떤 디데이 전에는 시험이 270자 그러면 내가 한 290자 뭐 그 정도 연습이 충분해서 어떤 90% 이상 나와야 안정권에 들겠죠.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270자를 현재 연습하고 있어요. 270자가 90%, 뭐 92%, 물론 시험은 뭐 간당간당 통과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다른 연습 방법을 말씀드리면 자기가 270자를 금방 시험 봤어요. 그 파일을 한 30자 아니면 20자 그 말씀은 100% 칠 수 있는 속도로 이걸 재생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속도 조절이 약간 가능합니다. 물론 약간 목소리는 변형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걸 270자면 한 250자, 250자가 좀 빠듯하다. 그럼 240자를 놓고 내가 진짜 한 자도 안 틀린다. 그런 마음으로 연습을 하게 되면 아까 숫자를 통한 지구로 연습도 했습니다만은 굉장한 연습이 되고 나중에 정확한 속기에 굉장히 기초가 돼요. 그렇게 해서 연습을 듣고 속기도 투 트랙으로 제 속도의 연습을 하고 자기가 270자, 280자 이렇게 자기의 어떤 90%만 넘으면 계속 올라가는 연습을 하지만 또 이 낮은 속도를 통해서 내 어떤 속기하는 것을 완전히 잡는, 그래서 100% 치는 연습.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안정되고 실수를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제가 라이브로 속기를 교육할 때도 제가 270자를 낭독했으면 뭐 240자나 50자를 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내용으로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내가 연습했던 그 내용을 다시 늦춰서 연습을 해 보시는데 내가 거의 퍼펙트하게 99% 이상 나오는 그런 속도로 조절해서 연습을 같이 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습의 내공이 엄청 올라가리라 봅니다. 그 점을 연습하시고 이제 한 달, 이제 시험에 보통 보름 전에 접수하는데 시험 접수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시험장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좀 늦으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또 배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있다면 그런 뭐 삼각다리라든지 방석이랄지 어떤 연습장 이런 걸 알 수가 있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한다면 어떤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학교, 교실 또는 시험장을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런 정보는 카페 등에서 이제 많이 공지가 돼 있고 또 후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상공회수에 보시면 모의 연습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래 한글에서 시험 보는 게 아니고 별도의 시험용 수급용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실수를 덜한다. 여러분들 평상시 연습할 때부터 그런 프로그램을 깔고 연습을 하시는 게 시험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하니까 실수를 적게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복수 급수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시험은 1급, 2급, 3급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3급, 2급, 1급으로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어떤 복수를 지원하는 경우도 저는 3급만 오후에 다시 한번 봤었는데 1, 2급도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수검장 사정 때문에. 그거는 접수 때 확실히 하셔가지고 복수 지원하실 때 어떤 착오가 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칫 복수 지원을 했는데 이렇게 시험을 또 2번 치는 과정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다른 급수가 보면 안 되겠죠. 그런 게 유념하시고 이런 시험 급수하는 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연습해서 그야말로 시험 하루 전이 왔어요. 이제 긴장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공부를 해왔으면
편안한 어떤 저녁이 될 수 있는데요. 시험장이 이제 그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하철로 갈 건지, 버스로 갈 건지, 또는 자동차로 갈 건지, 이거를 최소한도 자기가 사전에 모니터링해서 뭐 사전에 가보면 더 좋겠지만 가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간 이런 거리를 잘 계산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그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 준비를 하지만 수검표, 또 신분증, 또 펜 이런 걸 꼭 준비하셔야 돼요. 또 시험을 보려면 속기 키보드가 있어야 되죠. 근데 제가 전에 그 시험장에 갔는데 어떤 학생이 키보드를 지하철에 놓고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졸다가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잊어버리고 내렸던 거죠. 근데 찾을 수 있는 시간도 안 되고 시험 시간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협회 차원에서 대여도 해주고 했습니다만은 항상 그 어떤 자기가 너무 긴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유 있게 오면 또 그런 부분이 훨씬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 속기 키보드를 분명히 확인하셔야 되고 거기에 연결선, 또 삼각다리, 또 방석, 삼각다리 쓸 수 없는 곳은 또 혹시 모르니까 방석을 가져와서 하는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어떤 헝가리에서 부다페스트에서 세계 속기 경기 대회가 열린 적이 있어요. 근데 국회 그 친구가 그 선수에 선발이 돼가지고 가는데 이 방석을 그냥 한 보따리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가지고 가느냐 했더니 거기 의자가 안 맞으면 그 방석을 놓고 어떤 대회에 임하겠다. 그러면서 웃은 적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방석도 뭐 준비를 하셔서 어떤 시험에 어떤 그거는 창피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삼각다리도 가져가지만 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그 어떤 방석도 가져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런 부분이 제가 시험 볼 때 많이 경험을 해서 이 방법이 좋겠다 하는데 여러분들 시험장에 이제 가기 전에 내가 그 목표하는 시험 급수 있죠. 내가 상급이면 상급 연설제 또 상급 논설제를 준비하는데 자기가 연습했던 파일 중에서 가장 그 잘 나왔던 것, 또 편한 거, 이 파일을 준비합니다. 준비해서 연습실에서 손을 푸는데 여러분들이 그 또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파일을 준비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자, 지금 시험 봐요. 오늘이 시험 날이에요. 시험 날이면 아침에 막 그 일찍 가려면 또 소화도 안 되고 또 먹기도 부담스럽죠. 근데 여러분들 안 드시면 더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쓰다 보니까 갑자기 허기가 지면 이 시험 보는데 굉장히 애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죽이든지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최소한 뭐 누룽지라든지 해서 꼭 따뜻한 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시험에 막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고 해서 막 너무 떠는 사람이 있어요. 긴장하고 그랬을 때 뭐 우황청심환이든 그런 긴장 이완제 약을 또는 뭐 복용하는데 이것은 가급적이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역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심하시고 특히 이제 현장에서 연습실이 있는 학교가 있고 연습실이 막 그렇게 여유 있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또 요즘은 뭐 어떤 커피숍 같은 데서 자기가 삼각다리 갔으면 연습을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 데서 연습할 수 있는데 그럼 연습실 또 수검장 교실 위치 또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이걸 꼭 확인을 같이 하셔가지고 자기가 당황하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시험급사 동일한 그 파일을 준비하시라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보면 아침에 와서 막 그 연습을 그동안 못했던 연습을 하는 것처럼 엄청 열심히 해요. 근데 그렇게 아침에 시험 날 당일에 진을 빼버리면 시험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진짜 편한 내용 그거를 해서 손을 좀 푸는 정도 그래서 스스로 자신감을 얻는 이런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갑자기 막 그 힘을 쓰고 하면 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베스트 컨디션을 유지하려면 이러한 그 시험 파일을 연습용 파일을 미리 준비해서 내가 스스로 잘 100% 칠 수 있고 또 손이 편하고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파일 그 정도에서 한 뭐 3분 정도, 5분 정도 하나씩 그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고 현장에 이제 수검장에 가서 어떤 연결해서 차분히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연습에 너무 당일에 매진하지 말라. 그리고 반드시 시험 보기 좋은 파일을 준비하시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커피도 많이 마시지만 시험 날에는 어떤 그 각성되는 그것보다는 몸을 좀 그 이완시키는 그런 차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이런 식으로 시험 당일까지 준비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1, 2, 3급에 합격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한글 맞춤법. 맞춤법으로 뭐 말은 했지만 지금 요즘 줄임말이 뭐 엄청 많죠. 우리가 SNS 활동을 통해서 모든 것이 줄임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이제 기관명이 나와 있지만 뭐 게임물 관리위원회, 뭐 게임이, 경실련, 뭐 공수처, 뭐 공정위 이런 분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기관명도 있고, 뭐 단체 이런 부분은 뭐 육군사관학교 육사 그전에도 이런 어떤 줄임말을 많이 썼죠. 정경련. 옛날에 기관명을 많이 썼지만 요즘은 일반 생활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속해서 좀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뭐 안기부, 뭐 여가부 이 기관명은 우리가 많이 익숙해 있어요. 법률도 그렇죠. 교통법, 국부법, 뭐 금산법 이런 단체나 법률 이거는 많이 줄임말이 많이 활용되어 있죠. 뭐 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줄임말에서 이제 요즘 보면 그 예를 들어 재개발해서 모델 하우스다. 그러면 모하로 이렇게 해요. 또 개발 신탁이다 하면 개탁이다 그러고 또 역도 예를 들어서 그로 디지털 단지 역이다 하면 구디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모든 걸 다 줄이고 요즘은 청와대에서도 수석 보좌관 회의를 수보회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줄임말이 대세고 또 요즘은 빨리 쓰는 그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많이 줄임을 쓰는데 속기사들에게는 이런 줄임말이든 보통 전체 어떤 단어이든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추세가 줄임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줄임말에 여러분들도 익숙해서 이해하시고 또 모르면 또 속기를 못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어떤 기관에 가시면 그런 줄임말 쓰는 거에 유념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자가 붙은 단어가 있어요. 서양에서 들어왔다 해서 양자가 붙었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이것이 단순히 그렇게 알았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알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대부분 뭐 양철, 양동이, 양은, 양재기, 양해 옛날에 양행 이런 걸 많이 들었었죠. 수출회사, 양복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지만 서양에서 들어온 그런 것이 붙어서 양복이다. 그럼 훨씬 이해가 편하시겠죠. 양궁도 얼른 보면 우리나라 이 양궁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런 화살, 국궁처럼 하는데 그게 사실은 국궁이 아니고 양궁이라는 거죠. 양담배. 양담배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은 우리나라 담배가 좋아서 뭐 수입도 뭐 많이 하지만 어떤 그런 양담배, 양난, 양배추. 양배추는 확실히 틀리죠. 양상추 이런 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양잔디, 양호, 양잿물, 양주 같은 술인데 왜 양주예요? 그런 부분이 다 양자가 붙어서 서양에서 들어왔다 해서 양자. 그다음에 파도, 양파 이런 부분, 양화점. 양화점은 요즘 잘 안 쓰지만 양화점, 양말 이렇게 쓰는데 하여튼 양자는 서양에서 들어온 표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기에서 영어를 아까 전 시간은 이제 어떤 숫자라든지 각종 기호를 특수 약자화해서 배웠지만
이 영어도 이제 그 일반 키가 아니고 속기를 하면서 속기 키가 될 수 있게 해서 뭐 에이지오, 에이펙, 뭐 BC, BIS, 뭐 케이블티 이런 것을 약자로 이렇게 만들었죠. 뭐 CCTV, CD, 뭐 물론 이거를 한글로 뭐 CNN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그 실시간 속기에서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영어에 이걸 실제 알파벳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약자로 만든 거죠. 뭐 피파, 뭐 FTA, 뭐 가트, 뭐 가트는 요즘 잘 안 쓰지만 뭐 IBM, 뭐 IPTV, IMF, 또 킬로미터, 단위, 단위에서 일부 우리가 배우막했었죠. 뭐 MVP, OECD, 소파 협정 뭐 이런 식으로 WHO, WTO, IMCA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떤 그 영어로 된 거 이것은 속기에서 뭐 알파를 다 칠 수도 있을 뿐더러 영어로 나오는 어떤 기관명도 바로 영어로 표기가 가능하다. 그런 부분이 어떤 속기 약자화 있어서 여러분들이 속기 과정에서 교육 과정에 또 배우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명이 나오죠. 지명이 뭐 서울도 있고 그런데 이건 지명은 한번 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연습해 볼게요. 서울. 숫자하고 연결해서 하죠. 그러면 서울특별시. 자, 특별시는 사하고 별표하고 CL에서 서울특별시로 하죠. 부산. 사자를 기준으로 해서 부산이니까 비읍을 해서 부산. 물론 이것이 이제 그 어떤 많이 그 한계가 있으면 또 다른 숫자로 하겠지만 그렇게 연결을 하죠. 예를 들어 인천. 인천광역시. 이런 식으로 연결이 가능하겠죠. 대전.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이렇게 지명을 연결해서 칠 수가 있습니다. 외국 지명을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 베를린. 외국 지명 이자를 기본으로 해서 약자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뉴욕, 북경. 물론 이거를 우리 그 독타로 북경 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약자화해서도 칠 수 있다는 거죠.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샌프란시스코. 이런 부분을 하나씩 치려면 굉장히 어렵겠죠. 오타도 많이 날 거고. 그래서 이러한 약자를 구성하면 훨씬 용이하게 속기가 하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국제회의나 또 어떤 정상회담이 갑자기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약자화해서 하면 훨씬 정확한 속기가 가능합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명 약자를 이렇게 설정해서 사전화해가지고 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이제 우리가 그 지금까지 속기 기술을 쭉 배우셨는데 이거를 한번 총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자판 처음에 자판을 전혀 모를 때 어떤 자판은 한물 관자는 해를 가도 더 이상 보리비누 사지마 오 아우님 별 어이아래 이거를 통해서 우원절구라는 식기를 이용해서 어떤 자판을 외웠는데요. 그것이 이제 다 돼가지고 지금은 어떤 글자는 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뭐 겹자판, 약어 이런 법이 되는데 이 대명사 이 부분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초성에 이응을 누르면 뭐가 되죠?
이것이 되죠. 또 기역을 누르면 기것이 되고 또 지읒을 누르면 저것. 이런 식으로 이제 대명사가 되는데 이걸 이용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면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우리는 학교에 간다. 거기에 따라서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장 기호에서 이제 뭐 어떤 한다 했을 때 마침표까지 같이 치는 연습이 되겠죠. 자, 수사는 동일한 숫자를 11 하면 11 이렇게 1하고 이음을 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2는 올라가는 순으로 치고 21은 내림차순 별표를 넣어서 같이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면 보실게요. 그 다음에 이제 활용형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활용형이라는 게 어떤 형용사 활용형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한번 쳐볼게요. 이제 자랑스러운, 간다고, 온다고 보시면 한 번에 이렇게 쳐지는 거 볼 수 있죠. 이거는 어떤 니은다를 연결해서 보시면 약자가 수십 개, 수백 개까지 자연적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여러분들이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거기에 갈 때, 예. 자,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고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사 약자가 있죠. 명사 약자가 받침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런 유형마다 연습이 있는데 한번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조화, 의회, 그러면 연결해 서울시 의회, 예. 의사, 동네 의사, 예. 모두. 이건 그 받침이 없는 경우 초성만 따서 이렇게 약자를 만드는 것이요. 우리 모두는 행복하다. 예. 미래, 청년은 미래가 있다. 또 의미, 이런 식으로 명사 약자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면을 바꾸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활용 약자, 고가를 한번 해보실게요. 겉과 갓 이렇게 해서 앞에 활용 어간의 형태로 연습이 가능한데요. 이와, 또 이와 갓, 그것은 이와 같다. 이런 식으로 연습이 가능하겠죠.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활용 약자, 그래를 이용해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그래,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나, 그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연습이 되겠죠. 다음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들과 들. 자, 그러면 우리들, 우리들이. 그다음에 따르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따르다.
1어를 한번 해볼게요. 1어. 그다음에 1에 이렇게 쳐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얘 관해를 해보시면 거기에 관해, 여기에 대해, 거기에 따르다, 예. 면, 가면, 사면, 그것을 시키다, 우리를 지키다. 자, 이렇게 연습을 할 수가 있죠. 다음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부정사에서 아니, 그것이 아니다, 못하다. 자, 그다음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연습해 보시면 이자를 가지고 해볼게요. 그것이 있다. 그것이 많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중경약자. 거기에 갑니다. 이렇게 칠 수가 있습니다. 화면 보실게요.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잘 보는 법, 또 각종 줄임말, 교재 총 정리를 해봤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대로 따라서 한다면 자격증을 따고 공부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국가시험 보는 법, 또 모의고사 순으로 해서 마지막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